지난주에 코스피가 1940선 올라서면서 마무리를 졌거든요. 여러 가지 대외 악재들도 어느 정도 완화는 됐고요. 시장의 반등세를 보이긴 했는데 항상 이제 박스권에서 돌파하면서 이제 안착을 하고 더 뚫어낼까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세적으로 이제 반등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될지 시장 판단을 먼저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죠. 뭐 추세라 그러면 네. 다른 모습이죠.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11년부터 이어온 길게 보면 네. 길게 보면 2011년부터 이어온 그 큰 박스에 갇혀 있고 조금 짧은 박스라면은 그동안 한 1950, 60에서 한 2000이 좀 넘는 수준적으로 2050 정도였는데 그 박스가 이번에 무너지면서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나 올려놓고 다 잡아가느냐. 제가 보기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한 1960 정도는 가야 그다음부터 추세를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군요. 오늘 예.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반등 국면에 접어든 건 맞죠. 우선 많은 악재들, 수많은 악재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았던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좀 해소가 돼 가고 있습니다, 현재. 첫 번째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신흥국 통화 약세는 이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네. 두 번째, 옐런 리스크. 새로운, 연준 의장의 어떤 리스크도 있었는데 그것도 지난주에 이제 완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국내 쪽으로 본다 그러면은 실적 시전 같은 경우도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마무리 국면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리스크였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 내지는 완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신흥국 통화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가장 핫했고 또 1950이라는 그 박스권의 하단을 이번에 결정적으로 깼던 이유가 바로 그 통화 약세 때문이었거든요. 그 부분이야 우리가 그림 지금 특히 리라를 잠깐 보시겠는데 이 그림을 보더라도 느껴지죠.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것은 우선 방향 자체는 긴 방향을 보시면 우상향이 이제 쭉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의 테이퍼링이 진행이 됐고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네. 방향 자체는 위쪽이죠. 다만 불안했던 것은 너무 급하게 올랐다는 거, 폭등한다는 게 문제였는데 그 폭등세는 이번에 제대로 지난달 말부터 해서 꺾였던 거죠. 이게 특히 리라오가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꺾였다는 점에서는 일단 통화 위험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이 돼 간다 쪽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또 수시로 또 불거져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일단 급한 불은 거의 꺼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첫째고. 두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이런 통화 약세 국면을 만들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미국의 테이퍼링이죠. 그 미국의 테이퍼링 중심에 있던 것은 연준이고 당연히. 네. 그 연준 신임 의장 같은 경우도 리스크가 있었거든요. 과연 옐런 신임 의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좀 불안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히. 근데 지난주에 이제 첫 발언이 나왔었는데, 똑같은 얘기였어요. 결국은 미국 경기는 계속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것이다. 다만, 금리는 상당 기간 동안 앞으로도, 저금리, 제로금리 회의에서 그대로 가겠다라는, 이거는 기존에 연준에서 밝혔던 내용하고 똑같은 것이고, 또 버냉키 전 의장 같은 경우 견해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별다른 게 없구나. 우리가 너무 겁을 먹었구나 해서 지난주에 옐런 발언 이후에도 그것도 역시나 안도랠리가 나오는 호재가 됐던 겁니다. 호재라기보다는 악재가 사라진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외적인 변수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대내적으로 어떤 변수가 있었던가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네. 우리나라만의 어떤 악재가 있다 그러면 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만의 악재가 아니거든요. 다 연계가 된 거니까. 근데 실적 문제는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 보셨겠지만은 쇼크였습니다. 계속. 심하게 얘기하면 쇼크가 나온 이유는 두 가지겠죠. 첫째는 기업 실적이 안 좋은 게 맞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것 같으면은 미리 컨센서스를 좀 내려두면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안 좋을 것 이렇게 내려놓으면 충격은 덜 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내리다 보니까 한꺼번에 와장창 두들겨 맞았다는 거. 좀 심하게 얘기해서 거의 상장사, 기업 발표한 상장사의 한 절반 정도는 쇼크더라 할 정도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좀 견디기 힘들었고, 삼성전자부터 그랬으니까. 자, 이 부분이 이제 거래소 기준으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극심했던 그 변동성 장세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 이 변동성 자체가 무섭거든요.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완화가 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다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어떤 리스크의 완화가 있긴 하지만은, 그 정도가 문제입니다. 다만 이제 반대로 이걸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반등금이 나오고 있지만은 지수를 과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1960, 박스권 하단 60, 50에 있었다가 깨졌는데,
정상 국면으로 들어가면은 당연히 거기까지 올려야 되겠죠. 올리고 난 이후에 그 위치에서 새롭게 끌어올릴 만한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모멘텀이 있느냐를 또 고민해 보면은 그건 또 딱히 없거든요. 환 같은 경우도 이제 약세로 갑자기 튀었다가 네. 안정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60원대인데 60원에서 지난번처럼 50원대로 내려앉는 게 좋은 것인지 여기서 수출 기업들을 위해서 조금 올라가는 게 좋은 것인지 그것도 판단이 사실 안 되고 있고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가 이제 안 좋은 실적이 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악재가 노출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기업 실적이 좋아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최근에 실적 컨센서스 같은 경우도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부담이죠. 또 수급적으로 꼽는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중요한데 외국인이 안 붙고 있어요. 지금 결정적인 문제는. 미국계 자금 같은 경우는 물론 매수가 아직도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영국계 자금 같은 경우는 빠져나오는 국면에서 힘겨루를 가고 있는데 지금은 팽팽하죠.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도 국내 수급은 도저히 지금 뭐 끌어올릴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기대고 있는데 체크 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외국인 쪽에서도 미국계 자금, 그동안 주도했습니다. 이 미국계 자금이 들어와야 추세가 바뀌는 것이고 그 들어오는 흐름 같은 경우는 분명히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변화가 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아마 거래소의 추세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 전제 조건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번 주 이제 투자 전략을 하나씩 세워봐야 되겠죠. 뭐, 대외적인 어떤 리스크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됐지만, 그래도 이번 주 일정상 눈치는 봐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에 따른 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번 주도 많습니다. 우리가 장이, 좀 끼어있는 장이다 보니까 네.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번 주 주요 일정은 뭐, 미국 쪽도 있고, 미국 쪽에 이제 FOMC 의사록 공개가 하나 있고요. 또 중국 쪽에 이제 PMI 지수, 중국이 중요하죠. 우리가 미국보다도 오히려 중국을 많이 따라다니니까 중국 HSBC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지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도 있고 요 세 개 눈치를 많이 볼 것 같은데 역시 중국 쪽에 눈치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제가 보기엔 일단 이번 시장은 반등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만 네. 좀 제한적인 반등 국면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코스피 그림을 잠깐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보겠습니다. 왜 제한적인 반등 구간인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치 자체를 보시면은 지금의 위치를 보시면은 여기에 있죠. 1950포인트 바로 아래에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죠. 추세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난번 이렇게 꺾인 추세에서 다시 추세가 올라올 때 7, 8, 9월부터 올랐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던 결정적인 변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들어올렸죠. 이런 외국인의 힘이 있어야 지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 가치 흐름이 나오죠. 추세도 바뀌고 해서 일단 중요한 것은 1950에서 60 정도 올려놓은 안착시키고 난 이후에 외국인 매수가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한 매수가 들어와야 추세를 그때는 논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직은 추세는 아니다는 거죠. 안정은 됐는데 추세는 아니다. 안정은 됐다. 이건 중요합니다. 해서 전략 자체도 길게 본다 그러면은 시장은 안정이 됐는데 지수를 끌어올리기는 좀 폭등을 급등시키기는 어렵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역시 아직도 제가 보기엔 중기적으로는 개별주 쪽으로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주, 중소형주 관계없고요. 코스닥과 거래소 관계없습니다. 일단 개별주 쪽으로 좀 중심으로 중기적으로 계속 가져가는 게 맞겠고 두 번째는 실적 발표 리스크가 이제 완화된 종목에 관심을 가지자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적 발표가 다 일어나고 있죠.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실적 발표 이후에 리스크가 완화된 종목이라는 것은 실적이 나쁘게 나와서 와장창 깨진 종목. 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발표 이후에는 이제 낙폭 과대주로 반등이 나오죠. 그게 첫 번째가 있겠고. 두 번째는 실적 자체가 좋아서 계속 올라가다가 혹시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 어떡할까 싶어서 주춤했던 종목. 그런 종목들은 실적 발표 이후에 매물을 좀 받고 나서 다시 올라가죠. 상단과 아래단에 종목 중에서 실적 리스크가 완화된 이미 발표한 종목 중에서 잘 나온 종목군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지난주에도 코스닥 시장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코스닥 우위죠. 지난주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장의 추세선 전환의 가능성이 지난주에 보였는데 이번 주에도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종목 장세는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종목 장세가 강해지는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역시 코스닥 시장 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고 거래소 같은 경우도 아까 실적 리스크가 완화된 종목 관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낙폭 과대주죠. 자, 그런 쪽 같은 경우는 거래소의 낙폭 과대주는 중기적인 그런 흐름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박스권 매매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거래소는 단기 매매 박스권 매매하시고 실적 리스크 완화된 종목 쪽으로 좀 중기 매매 정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투자 전략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제시를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차장님께서는 어떤 기업을 투자 유망주로 꼽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군요. 예, 네. 저는 원래 아시겠지만 많은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의 투자 컨셉을 말씀드리고 제가 잘 아는 기업을 끼워서 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죠. 아까 제가 네. 말씀드렸던 실적 리스크가 완화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서울반도체 제가 연초에 1월 초에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게 서울반도체거든요. 이 종목이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워낙에 좀 코스닥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어떤 모멘텀에 있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회 다녀왔었거든요. 그때 분위기를 봤는데 입추의 여지가 없었어요. 네.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는 얘기가 되겠고 발표한 실적을 놓고 보면은 세금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게 좀 있었지만은 역시나 영업이익이나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훌륭한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이 기업이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리스크가 완화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조정을 좀 받고 있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매출액도 1조 원 돌파를 했고 2014년에 실적이 검증되고 2014년 같은 경우도 그 성장세가 담보된 기업이 몇 개가 있겠습니까? LED 조명 시장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더 커지고 있죠.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특허권 모멘텀을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서울반도체는 이런 커지는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업, 특허권이 11,000여 개가 되고 있고 또 이제 바로 중소기업 중에서도 서울반도체가 그 특허권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기업들을 이제 공격할 단계가 왔습니다. 분명히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부터 상당히 워닝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특허권으로 공격을 하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 특허권 관련해서 이제 수익도 아마 올해 들어서는 잡힐 것이다. 네.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